옛날 옛적 아름다운 진주 땅의 어느 기와집. 동이특이 무섭게 집안을 떠나가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하야. 서하야. 이 게으른 것이 아직도 자고 있는 게냐? 썩 나오지 못할까? 매서운 호통에 앳된 처녀가 허둥지둥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 이 집 주인의 조카였습니다. 예, 숙모. 부르셨습니까? 내가 눈을 뜨면 따끈한 차부터 대령하라고 그리 일렀거늘. 언제까지 이리 굼뜨게 굴 것이야.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미리 준비해두겠습니다. 서하는 본디 이 집의 귀한 조카였으나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외숙부 댁에 얹혀 살면서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짜 밥 먹고 살려거든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할 것이다.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썩 가서 빨래라도 하거라. 숙모의 구박보다 서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1살 어린 사촌 화영이었습니다. 언니, 이 비녀 참 곱다. 이제 이건 내 것이야. 그건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인데. 그래서 주기 싫다는 거야? 어서 내놓지 못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란 말이야. 못난 것 언니가 돼 가지고 그깟 비녀 하나 동생에게 양보 못하겠느냐. 어서 화영이에게 주거라. 알겠습니다. 여기. 고마워, 언니. 우린 가족이니까 뭐든 나눠야지. 언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완 그래? 호호호.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외숙부는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허허,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아가 언니니 동생을 잘 챙기거라. 알았지?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삶, 하지만 그런 팍팍한 삶 속에서도 서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메주를 다 만드시려면 힘드시지요?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는 마음씨가 어쩜 이리 고우실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이 따로 없네? 그러던 어느 날 서하는 화영의 심부름으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저씨, 화영이에게 어울릴 만한 고운 비녀가 있을까요? 우리 서아 아씨, 오셨습니까?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참 지극하시구려. 저기 새로 들어온 옥비녀가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바로 그때 장터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돈도 없이 어딜 그냥 가려고. 가진 거 다 내놓으시지. 왈패 여럿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저런 왈패들과 엮여서 좋을 것 없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역시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서하는 그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장정 여럿이 힘없는 노인 한 분을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서하의 호통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왈패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셨습니다. 이리 피가. 어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의원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허, 참으로 마음씨가 곱구먼? 아가씨 덕분에 살았네. 서하는 다친 노인을 부축하여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의원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다 나아서 의원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노인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하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노인이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말했습니다. 쯔쯔,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관상이 참으로 귀하구먼. 제 관상이요. 그래. 얼굴 중심이 단단하고 낯빛이 맑으니 이는 용이 여의주를 품은 형상이야. 이런 보물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머물고 있는고. 어르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여의주를 풍기는커녕 가진 것마저 사촌에게 빼앗기며 사는 처지인거려. 아닐세. 내가 관상만 50년을 봤는데 아가씨 관상이 내 평생 본 중에 으뜸이야. 머지않아 한양 영의정 댁에 시집가게 될 것이야. 그 집에서 귀한 아들 셋을 낳고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대감마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상이라고. 제가 영의정 댁에 시집을 가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당치 않은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게야. 그럼 지켜보자고.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하의 머릿속은 노인의 말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내 헛된 꿈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연하 같은 처지에 어찌 감히 그런 큰 복을 바랄까? 그녀가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숙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왔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를 쏘다니다 이제 오는 것이냐? 그리고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야? 예. 제가 무얼 했다고 그러십니까?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기에 너 같은 것한테 혼사가 들어온단 말이냐? 제게 혼사가요. 그 순간 서하의 머릿속에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머지않아 한양 영의정 댁에 시집가게 될 것이야. 서아야, 축하한다. 한양 영의정 대감 댁에서 내게 혼담을 보내왔단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서하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 멀리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보잘것없는 애한테 영의정 댁 혼사라니. 어머니, 정말 제대로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저런 애가 아니라 이 저한테 혼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아가, 이 어미가 몇 번이고 확인했단다. 틀림없이 서하에게 온 혼사가 맞더구나. 싫어. 제가 시집갈래요. 거긴 제가 갈 자리라고요. 그날부터 화영은 식음을 전퇴하고 드러누웠습니다. 영의정 댁에 저를 시집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화영이 은장도를 목에 겨누며 죽는 신용까지 하자 결국 외숙부는 서하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네가 언니로서 동생에게 그 혼사를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게다. 퍽퍽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혼담. 서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는 제가 양보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화영이가 시집가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서하는 자신의 혼사마저 빼앗기고 화영의 혼례 준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건 색이 촌스러워. 저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조선 탈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다시 구해오란 말이야. 알겠어. 시간은 흘러 혼례 날이 다가왔고 외숙부 일가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올라탄 가족들과 달리 서하는 그 뒤를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어휴,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똑같은 핏줄인데 나는 귀한 댁에 시집가고 언니는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할 팔자라니. 아, 그리고 내가 시집가도 언니는 계속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해. 첫날 밤 시중부터 말이야. 깔깔깔. 서하는 어두워진 얼굴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길을 잘못 든 일행은 허름한 주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야 하는 거야. 다 언니 때문이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주모. 여기 술하고 고기 좀 더 내오시오. 아이고, 손님. 오늘은 다 떨어졌수다. 오늘 영의정 댁에 시집간다는 새색시가 묵는 바람에 영의정 댁. 아, 그 사기 혼례 당했다는 불쌍한 처자 말이오. 쉬. 그 예쁘장한 처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가게 생겼으니 딱하기 그지없지.
사기 혼례라는 말에 놀란 서하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주모,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기 혼례라니요. 그 소란에 화영까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사기 혼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말해. 아씨. 그게 한양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영의정댁 도련님이 천년두를 알아 얼굴이 공보이고 키는 아이만 한 데다 절뚝거리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시집오려 하지 않으니 사실을 숨기고 지방에 혼담을 넣은 것이라고들 합기다. 그날 밤 주막은 화영의 울음소리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으앙. 싫어. 나 시집 안 갈래. 공보의 절뚝이는 남자한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한참을 울부짖던 화영은 문득 서하와 눈이 마주쳤고 이내 눈물을 뚝 그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어머니. 원래 저 혼사는 제 것이 아니라 저 애 것이었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저 애가 시집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듣고 보니 그렇구나. 아이고, 내 딸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할까. 다음 날 아침 서하는 화영을 대신해 혼례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역시 그 옷은 내게 더 잘 어울리는구나. 호호. 우리 딸 대신 내가 액땜을 해주니 참 다행이다. 서하를 태운 가마는 마침내 영의정 대감댁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기와와 수백 명의 하인들. 그 화려함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돈은 참 많아 보이네. 저런 흉측한 남편 얼굴만 안 본다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깝다. 가족이라면서 자신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에 서하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혼례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혼례장엔 하객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 입장. 서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옥 같던 인생, 이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지에 체념한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신랑은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리따운 나의 신부. 오래 기다리셨소. 뚜렷한 이목구비에 훤칠한 키, 그는 잘생기다 못해 빛이 나는 미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례를 마친 서하는 신방에서 신랑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한양에 계신 서방님께서 멀리 진주에 사는 저를 아시고 혼담을 넣으신 것입니까? 궁금한 것이 많을 테지요. 모든 것은 몇 달 전, 우리 집에 한 노인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소. 신랑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몇 달 전, 영의정 댁의 한 노인이 찾아와 집안의 흉사를 막으려면 여의주를 품은 용의 관상을 가진 교수를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진주 김진사 댁 첫째 교수에게 혼담을 넣어라. 그 아이를 우리 첫째 아들과 혼인시킬 것이다. 하지만 영의정의 둘째 부인이자 신랑의 계모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에게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 귀한 색시를 첫째에게 줄 수는 없지? 여봐라, 새 색시가 오는 길에 신랑이 흉측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려라. 겁을 먹은 색시가 혼인을 거부하면 그 틈을 타 내 아들과 맺어줄 것이다. 계모의 계략과 부인의 집안 사정이 얽히고 설켜 돌고 돌아 결국 운명의 상대인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오. 혹시 서방님 댁에 저를 청거하신 그 노인분이 마른 체격에 눈이 깊고 허름한 옷을 입으셨는지요? 아니, 그걸 부인이 어찌 아시오? 그 노인은 바로 장터에서 서하의 도움을 받고 그녀의 관상을 봐주었던 그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말대로 서하는 영의정 댁의 며느리가 되어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마님께서 오신 뒤로 집안에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이게 다 마님 덕분입니다요. 서하는 귀한 아들 셋을 낳았고 남편은 승승장구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부인, 언제나 고맙소. 부인을 만난 것이 내 일생일대의 복이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내 덕에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섰구나. 온갖 구박과 멸시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서한은 조선 최고의 마님이 되어 평생토록 행복하게 옛날 옛적 아름다운 진주 땅의 어느 기와집. 동이특이 무섭게 집안을 떠나가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하야. 서하야. 이 게으른 것이 아직도 자고 있는 게냐? 썩 나오지 못할까? 매서운 호통에 앳된 처녀가 허둥지둥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 이 집 주인의 조카였습니다. 예, 숙모. 부르셨습니까? 내가 눈을 뜨면 따끈한 차부터 대령하라고 그리 일렀거늘. 언제까지 이리 굼뜨게 굴 것이야.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미리 준비해두겠습니다. 서하는 본디 이 집의 귀한 조카였으나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외숙부 댁에 얹혀 살면서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짜 밥 먹고 살려거든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할 것이다.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썩 가서 빨래라도 하거라. 숙모의 구박보다 서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한 살 어린 사촌 화영이었습니다. 언니, 이 비녀 참 곱다. 이제 이건 내 것이야. 그건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인데. 그래서 주기 싫다는 거야? 어서 내놓지 못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란 말이야. 못난 것 언니가 돼 가지고 그깟 비녀 하나 동생에게 양보 못하겠느냐. 어서 화영이에게 주거라. 알겠습니다. 여기. 고마워, 언니. 우린 가족이니까 뭐든 나눠야지. 언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완 그래? 호호호.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외숙부는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허,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아가 언니니 동생을 잘 챙기거라. 알았지?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삶, 하지만 그런 팍팍한 삶 속에서도 서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메주를 다 만드시려면 힘드시죠?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는 마음씨가 어쩜 이리 고우실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이 따로 없네? 그러던 어느 날 서하는 화영의 심부름으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저씨, 화영이에게 어울릴 만한 고운 비녀가 있을까요? 우리 서아 씨, 오셨습니까?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참 지극하시구려. 저기 새로 들어온 옥비녀가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바로 그때 장터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돈도 없이 어딜 그냥 가려고. 가진 거 다 내놓으시지. 왈패 여럿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저런 왈패들과 엮여서 좋을 것 없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역시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서하는 그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장정 여럿이 힘없는 노인 한 분을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서하의 호통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왈패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셨습니다. 이리 피가. 어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의원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허, 참으로 마음씨가 곱구먼? 아가씨 덕분에 살았네. 서하는 다친 노인을 부축하여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의원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다 나아서 의원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노인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하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노인이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말했습니다. 쯔쯔,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관상이 참으로 귀하구먼. 제 관상이요. 그래. 얼굴 중심이 단단하고 낯빛이 맑으니 이는 용이 여의주를 품은 형상이야. 이런 보물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머물고 있는고. 어르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여의주를 풍기는커녕 가진 것마저 사촌에게 빼앗기며 사는 처지인거려. 아닐세. 내가 관상만 50년을 봤는데 아가씨 관상이 내 평생 본 중에 으뜸이야. 머지않아 한양 영의정 댁에 시집가게 될 것이야. 그 집에서 귀한 아들 셋을 낳고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대감마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상이라고. 제가 영의정 댁에 시집을 가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당치 않은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게야. 그럼 지켜보자고.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하의 머릿속은 노인의 말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내 헛된 꿈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연하 같은 처지에 어찌 감히 그런 큰 복을 바랄까? 그녀가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숙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를 쏘다니다 이제 오는 것이냐? 그리고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야? 예. 제가 무얼 했다고 그러십니까?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기에 너 같은 것한테 혼사가 들어온단 말이냐? 제게 혼사가요. 그 순간 서하의 머릿속에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머지않아 한양 영의정 댁에 시집가게 될 것이야. 서하야, 축하한다. 한양 영의정 대감 댁에서 내게 혼담을 보내왔단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서하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 멀리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보잘것없는 애한테 영의정 댁 혼사라니. 어머니, 정말 제대로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저런 애가 아니라 이 저한테 혼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아가, 이 어미가 몇 번이고 확인했단다. 틀림없이 서하에게 온 혼사가 맞더구나. 싫어. 제가 시집 갈래요. 거긴 제가 갈 자리라고요. 그날부터 화영은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습니다. 영의정 댁에 저를 시집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화영이 은장도를 목에 겨누며 죽는 신용까지 하자 결국 외숙부는 서하를 불렀습니다. 서하야, 네가 언니로서 동생에게 그 혼사를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게다. 퍽퍽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혼담. 서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는 제가 양보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화영이가 시집가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서하는 자신의 혼사마저 빼앗기고 화영의 혼례 준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건 색이 촌스러워. 저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조선 팔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다시 구해오란 말이야. 알겠어. 시간은 흘러 혼례 날이 다가왔고 외숙부 일가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올라탄 가족들과 달리 서하는 그 뒤를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어휴,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똑같은 핏줄인데 나는 귀한 댁에 시집가고 언니는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할 팔자라니. 아, 그리고 내가 시집가도 언니는 계속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해. 첫날 밤 시중부터 말이야. 깔깔깔. 서하는 어두워진 얼굴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길을 잘못 든 일행은 허름한 주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야 하는 거야. 다 언니 때문이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주모,
여기 술하고 고기 좀 더 내오시오. 아이고, 손님. 오늘은 다 떨어졌수다. 오늘 영의정 댁에 시집간다는 새색시가 묵는 바람에 영의정 댁. 아, 그 사기 혼례 당했다는 불쌍한 처자 말이오. 쉬. 그 예쁘장한 처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가게 생겼으니 딱하기 그지없지. 사기 혼례라는 말에 놀란 서하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주모,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기 혼례라니요. 그 소란에 화영까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사기 혼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말해. 아, 아씨. 그게 한양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영의정 댁 도련님이 천년두를 알아 얼굴이 공보이고 키는 아이만 한 데다 절뚝거리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시집오려 하지 않으니 사실을 숨기고 지방에 혼담을 넣은 것이라고들 합기다. 그날 밤 주막은 화영의 울음소리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으앙. 싫어. 나 시집 안 갈래. 공보의 절뚝이는 남자한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한참을 울부짖던 화영은 문득 서하와 눈이 마주쳤고 이내 눈물을 뚝 그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어머니. 원래 저 혼사는 제 것이 아니라 저 애 것이었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저 애가 시집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듣고 보니 그렇구나. 아이고, 내 딸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할까. 다음 날 아침 서하는 화영을 대신해 혼례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역시 그 옷은 내게 더 잘 어울리는구나. 호호. 우리 딸 대신 내가 액땜을 해주니 참 다행이다. 서하를 태운 가마는 마침내 영의정 대감댁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기와와 수백 명의 하인들. 그 화려함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돈은 참 많아 보이네. 저런 흉측한 남편 얼굴만 안 본다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깝다. 가족이라면서 자신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에 서하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혼례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혼례장엔 하객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 입장. 서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옥 같던 인생, 이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지에 체념한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신랑은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리따운 나의 신부. 오래 기다리셨소. 뚜렷한 이목구비에 훤칠한 키, 그는 잘생기다 못해 빛이 나는 미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례를 마친 서하는 신방에서 신랑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한양에 계신 서방님께서 멀리 진주에 사는 저를 아시고 혼담을 넣으신 것입니까? 하. 궁금한 것이 많을 테지요. 모든 것은 몇 달 전, 우리 집에 한 노인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소. 신랑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몇 달 전, 영의정 댁의 한 노인이 찾아와 집안의 흉사를 막으려면 여의주를 품은 용의 관상을 가진 교수를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진주 김진사 댁 첫째 교수에게 혼담을 넣어라. 그 아이를 우리 첫째 아들과 혼인시킬 것이다. 하지만 영의정의 둘째 부인이자 신랑의 계모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에게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 귀한 색시를 첫째에게 줄 수는 없지? 여봐라, 새 색시가 오는 길에 신랑이 흉측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려라. 겁을 먹은 색시가 혼인을 거부하면 그 틈을 타 내 아들과 맺어줄 것이다. 계모의 계략과 부인의 집안 사정이 얽히고 설켜 돌고 돌아 결국 운명의 상대인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오. 혹시 서방님 댁에 저를 청거하신 그 노인분이 마른 체격에 눈이 깊고 허름한 옷을 입으셨는지요? 아니, 그걸 부인이 어찌 아시오? 그 노인은 바로 장터에서 서하의 도움을 받고
그녀의 관상을 봐주었던 그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말대로 서한은 영의정 댁의 며느리가 되어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마님께서 오신 뒤로 집안에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이게 다 마님 덕분입니다요. 서한은 귀한 아들 셋을 낳았고 남편은 승승장구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부인, 언제나 고맙소. 부인을 만난 것이 내 일생일대의 복이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내 덕에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섰구나. 온갖 구박과 멸시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서한은 조선 최고의 마님이 되어 평생토록 행복하게 옛날 옛적 아름다운 진주 땅의 어느 기와집. 동이특이 무섭게 집안을 떠나가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하야. 이 게으른 것이 아직도 자고 있는 게냐? 썩 나오지 못할까? 매서운 호통에 앳된 처녀가 허둥지둥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 이 집 주인의 조카였습니다. 예, 숙모. 부르셨습니까? 내가 눈을 뜨면 따끈한 차부터 대령하라고 그리 일렀거늘. 언제까지 이리 굼뜨게 굴 것이야.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미리 준비해두겠습니다. 서한은 본디 이 집의 귀한 조카였으나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외숙부 댁에 얹혀 살면서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짜 밥 먹고 살려거든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할 것이다.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썩 가서 빨래라도 하거라. 숙모의 구박보다 서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1살 어린 사촌 화영이었습니다. 언니, 이 비녀 참 곱다. 이제 이건 내 것이야. 그건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인데. 그래서 주기 싫다는 거야? 어서 내놓지 못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란 말이야. 못난 것 언니가 돼 가지고 그깟 비녀 하나 동생에게 양보 못하겠느냐. 어서 화영이에게 주거라. 알겠습니다. 여기. 고마워, 언니. 우린 가족이니까 뭐든 나눠야지. 언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완 그래? 호호호.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외숙부는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허허,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아가 언니니 동생을 잘 챙기거라. 알았지?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삶, 하지만 그런 팍팍한 삶 속에서도 서한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메주를 다 만드시려면 힘드시죠?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는 마음씨가 어쩜 이리 고우실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이 따로 없네? 그러던 어느 날 서한은 화영의 심부름으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저씨, 화영이에게 어울릴 만한 고운 비녀가 있을까요? 우리 서아 아씨, 오셨습니까?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참 지극하시구려. 저기 새로 들어온 옥비녀가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바로 그때 장터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돈도 없이 어딜 그냥 가려고. 가진 거 다 내놓으시지. 왈패 여럿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저런 왈패들과 엮여서 좋을 것 없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역시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서한은 그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장정 여럿이 힘없는 노인 한 분을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서하의 호통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왈패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셨습니다. 이리 피가. 어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의원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허, 참으로 마음씨가 곱구먼? 아가씨 덕분에 살았네. 서한은 다친 노인을 부축하여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의원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다 나아서 의원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노인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하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노인이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말했습니다. 쯔쯔,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관상이 참으로 귀하구먼. 제 관상이요. 그래. 얼굴 중심이 단단하고 낯빛이 맑으니 이는 용이 여의주를 품은 형상이야. 이런 보물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머물고 있는고. 어르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여의주를 풍기는커녕 가진 것마저 사촌에게 빼앗기며 사는 처지인거려. 아닐세. 내가 관상만 50년을 봤는데 아가씨 관상이 내 평생 본 중에 으뜸이야. 머지않아 한양 영의정 댁에 시집가게 될 것이야. 그 집에서 귀한 아들 셋을 낳고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대감마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상이라고. 제가 영의정 댁에 시집을 가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허, 당치 않은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게야. 그럼 지켜보자고.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하의 머릿속은 노인의 말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내 헛된 꿈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연하 같은 처지에 어찌 감히 그런 큰 복을 바랄까? 그녀가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숙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를 쏘다니다 이제 오는 것이냐? 그리고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야? 예. 제가 무얼 했다고 그러십니까?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기에 너 같은 것한테 혼사가 들어온단 말이냐? 제게 혼사가요. 그 순간 서하의 머릿속에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머지않아 한양 영의정 댁에 시집가게 될 것이야. 서아야, 축하한다. 한양 영의정 대감 댁에서 내게 혼담을 보내왔단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서하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 멀리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보잘것없는 애한테 영의정 댁 혼사라니. 어머니, 정말 제대로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저런 애가 아니라 이 저한테 혼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아가, 이 어미가 몇 번이고 확인했단다. 틀림없이 서하에게 온 혼사가 맞더구나. 싫어. 제가 시집갈래요. 거긴 제가 갈 자리라고요. 그날부터 화영은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습니다. 영의정 댁에 저를 시집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화영이 은장도를 목에 겨누며 죽는 신용까지 하자 결국 외숙부는 서하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네가 언니로서 동생에게 그 혼사를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게다. 퍽퍽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혼담. 서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는 제가 양보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화영이가 시집가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서하는 자신의 혼사마저 빼앗기고 화영의 혼례 준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건 색이 촌스러워. 저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조선 팔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다시 구해오란 말이야. 알겠어. 시간은 흘러 혼례 날이 다가왔고 외숙부 일가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올라탄 가족들과 달리 서하는 그 뒤를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어휴,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똑같은 핏줄인데 나는 귀한 댁에 시집가고 언니는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할 팔자라니. 아, 그리고 내가 시집가도 언니는 계속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해. 첫날 밤 시중부터 말이야. 깔깔깔.
서한은 어두워진 얼굴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길을 잘못 든 일행은 허름한 주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야 하는 거야. 다 언니 때문이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한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주모. 여기 술하고 고기 좀 더 내오시오. 아이고, 손님. 오늘은 다 떨어졌수다. 오늘 영의정 댁에 시집간다는 새색시가 묵는 바람에 영의정 댁. 아, 그 사기 혼례 당했다는 불쌍한 처자 말이오. 취. 그 예쁘장한 처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가게 생겼으니 딱하기 그지없지. 사기 혼례라는 말에 놀란 서하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주모,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기 혼례라니요. 그 소란에 화영까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사기 혼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말해. 아, 아씨. 그게 한양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영의정 댁 도련님이 천년두를 알아 얼굴이 공보이고 키는 아이만 한 데다 절뚝거리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시집오려 하지 않으니 사실을 숨기고 지방에 혼담을 넣은 것이라고들 합기다. 그날 밤, 주막은 화영의 울음소리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으앙. 싫어. 나 시집 안 갈래. 공보의 절뚝이는 남자한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한참을 울부짖던 화영은 문득 서하와 눈이 마주쳤고 이내 눈물을 뚝 그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어머니. 원래 저 혼사는 제 것이 아니라 저 애 것이었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저 애가 시집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듣고 보니 그렇구나. 아이고, 내 딸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할까. 다음 날 아침, 서하는 화영을 대신해 혼례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역시 그 옷은 내게 더 잘 어울리는구나. 호호. 우리 딸 대신 내가 액땜을 해주니 참 다행이다. 서하를 태운 가마는 마침내 영의정 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기와와 수백 명의 하인들. 그 화려함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돈은 참 많아 보이네. 저런 흉측한 남편 얼굴만 안 본다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깝다. 가족이라면서 자신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에 서하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혼례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혼례장엔 하객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 입장. 서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옥 같던 인생, 이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지에 체념한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신랑은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리따운 나의 신부. 오래 기다리셨소. 뚜렷한 이목구비에 훤칠한 키, 그는 잘생기다 못해 빛이 나는 미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례를 마친 서하는 신방에서 신랑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한양에 계신 서방님께서 멀리 진주에 사는 저를 아시고 혼담을 넣으신 것입니까? 하. 궁금한 것이 많을 테지요. 모든 것은 몇 달 전, 우리 집에 한 노인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소. 신랑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몇 달 전, 영의정 댁의 한 노인이 찾아와 집안의 흉사를 막으려면 여의주를 품은 용의 관상을 가진 교수를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진주 김진사 댁 첫째 규수에게 혼담을 넣어라. 그 아이를 우리 첫째 아들과 혼인시킬 것이다. 하지만 영의정의 둘째 부인이자 신랑의 계모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에게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 귀한 색시를 첫째에게 줄 수는 없지? 여봐라, 새 색시가 오는 길에 신랑이 흉측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려라. 겁을 먹은 색시가 혼인을 거부하면
그 틈을 타 내 아들과 맺어줄 것이다. 계모의 계략과 부인의 집안 사정이 얽히고 설켜 돌고 돌아 결국 운명의 상대인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오. 혹시 서방님 댁에 저를 청거하신 그 노인분이 마른 체격에 눈이 깊고 허름한 옷을 입으셨는지요? 아니, 그걸 부인이 어찌 아시오? 그 노인은 바로 장터에서 서하의 도움을 받고 그녀의 관상을 봐주었던 그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말대로 서하는 영의정 댁의 며느리가 되어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마님께서 오신 뒤로 집안에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이게 다 마님 덕분입니다요. 서하는 귀한 아들 셋을 낳았고 남편은 승승장구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부인, 언제나 고맙소. 부인을 만난 것이 내 일생일대의 복이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내 덕에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섰구나. 온갖 구박과 멸시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서하는 조선 최고의 마님이 되어 평생토록 행복하게 옛날 옛적 아름다운 진주 땅의 어느 기와집. 동이특이 무섭게 집안을 떠나가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하야. 이 게으른 것이 아직도 자고 있는 게냐? 썩 나오지 못할까? 매서운 호통에 앳된 처녀가 허둥지둥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 이 집 주인의 조카였습니다. 이에, 숙모. 부르셨습니까? 내가 눈을 뜨면 따끈한 차부터 대령하라고 그리 일렀거늘. 언제까지 이리 굼뜨게 굴 것이야.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미리 준비해두겠습니다. 서하는 본디 이 집의 귀한 조카였으나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외숙부 댁에 얹혀 살면서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짜 밥 먹고 살려거든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할 것이다.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썩 가서 빨래라도 하거라. 숙모의 구박보다 서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1살 어린 사촌 화영이었습니다. 언니, 이 비녀 참 곱다. 이제 이건 내 것이야. 그건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인데. 그래서 주기 싫다는 거야? 어서 내놓지 못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란 말이야. 못난 것 언니가 돼 가지고 그깟 비녀 하나 동생에게 양보 못하겠느냐. 어서 화영이에게 주거라. 알겠습니다. 여기. 고마워, 언니. 우린 가족이니까 뭐든 나눠야지. 언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완 그래? 호호호.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외숙부는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허허,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아가 언니니 동생을 잘 챙기거라. 알았지?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삶, 하지만 그런 팍팍한 삶 속에서도 서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메주를 다 만드시려면 힘드시지요?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는 마음씨가 어쩜 이리 고우실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이 따로 없네? 그러던 어느 날 서하는 화영의 심부름으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저씨, 화영이에게 어울릴 만한 고운 비녀가 있을까요? 우리 서아 아씨, 오셨습니까?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참 지극하시구려. 저기 새로 들어온 옥비녀가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바로 그때 장터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돈도 없이 어딜 그냥 가려고. 가진 거 다 내놓으시지. 왈패 여럿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저런 왈패들과 엮여서 좋을 것 없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역시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서하는 그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장정 여럿이 힘없는 노인 한 분을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서하의 호통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왈패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셨습니다. 이리 피가. 어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의원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마음씨가 곱구먼? 아가씨 덕분에 살았네. 서한은 다친 노인을 부축하여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의원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다 나아서 의원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노인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하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노인이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말했습니다. 쯔쯔,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관상이 참으로 귀하구먼. 제 관상이요. 그래. 얼굴 중심이 단단하고 낯빛이 맑으니 이는 용이 여의주를 품은 형상이야. 이런 보물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머물고 있는고. 어르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여의주를 풍기는커녕 가진 것마저 사촌에게 빼앗기며 사는 처지인거려. 아닐세. 내가 관상만 50년을 봤는데 아가씨 관상이 내 평생 본 중에 으뜸이야. 머지않아 한양 영의정 댁에 시집가게 될 것이야. 그 집에서 귀한 아들 셋을 낳고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대감마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상이라고. 제가 영의정 댁에 시집을 가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당치 않은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게야. 그럼 지켜보자고.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하의 머릿속은 노인의 말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내 헛된 꿈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연하 같은 처지에 어찌 감히 그런 큰 복을 바랄까? 그녀가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숙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왔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를 쏘다니다 이제 오는 것이냐? 그리고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야? 예. 제가 무얼 했다고 그러십니까?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기에 너 같은 것한테 혼사가 들어온단 말이냐? 제게 혼사가요. 그 순간 서하의 머릿속에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머지않아 한양 영의정 댁에 시집가게 될 것이야. 서아야, 축하한다. 한양 영의정 대감 댁에서 내게 혼담을 보내왔단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서하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 멀리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보잘것없는 애한테 영의정 댁 혼사라니. 어머니, 정말 제대로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저런 애가 아니라 이 저한테 혼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아가, 이 어미가 몇 번이고 확인했단다. 틀림없이 서하에게 온 혼사가 맞더구나. 싫어. 제가 시집갈래요. 거긴 제가 갈 자리라고요. 그날부터 화영은 식음을 전퇴하고 드러누웠습니다. 영의정 댁에 저를 시집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화영이 은장도를 목에 겨누며 죽는 신용까지 하자 결국 외숙부는 서하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네가 언니로서 동생에게 그 혼사를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게다. 퍽퍽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혼담. 서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는 제가 양보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화영이가 시집가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서하는 자신의 혼사마저 빼앗기고 화영의 혼례 준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건 색이 촌스러워. 저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조선 팔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다시 구해오란 말이야. 알겠어. 시간은 흘러 혼례 날이 다가왔고 외숙부 일가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올라탄 가족들과 달리 서한은 그 뒤를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어휴,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똑같은 핏줄인데 나는 귀한 댁에 시집가고 언니는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할 팔자라니. 아, 그리고 내가 시집가도 언니는 계속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해. 첫날 밤 시중부터 말이야. 깔깔깔. 서한은 어두워진 얼굴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길을 잘못 든 일행은 허름한 주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야 하는 거야. 다 언니 때문이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한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주모. 여기 술하고 고기 좀 더 내오시오. 아이고, 손님. 오늘은 다 떨어졌수다. 오늘 영의정 댁에 시집간다는 새색시가 묵는 바람에 영의정댁. 아, 그 사기 혼례 당했다는 불쌍한 처자 말이오. 취. 그 예쁘장한 처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가게 생겼으니 딱하기 그지없지. 사기 혼례라는 말에 놀란 서하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주모,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기 혼례라니요. 그 소란에 화영까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사기 혼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말해. 아, 아씨. 그게 한양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영의정 댁 도련님이 천년두를 알아 얼굴이 공보이고 키는 아이만 한 데다 절뚝거리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시집 오려 하지 않으니 사실을 숨기고 지방에 혼담을 넣은 것이라고들 합기다. 그날 밤 주막은 화영의 울음소리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으앙. 싫어. 나 시집 안 갈래. 공보의 절뚝이는 남자한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한참을 울부짖던 화영은 문득 서하와 눈이 마주쳤고 이내 눈물을 뚝 그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어머니. 원래 저 혼사는 제 것이 아니라 저 애 것이었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저 애가 시집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듣고 보니 그렇구나. 아이고, 내 딸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할까. 다음 날 아침 서하는 화영을 대신해 혼례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역시 그 옷은 내게 더 잘 어울리는구나. 호호. 우리 딸 대신 내가 액땜을 해주니 참 다행이다. 서하를 태운 가마는 마침내 영의정 대감댁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기와와 수백 명의 하인들. 그 화려함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돈은 참 많아 보이네. 저런 흉측한 남편 얼굴만 안 본다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깝다. 가족이라면서 자신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에 서하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혼례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혼례장엔 하객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 입장. 서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옥 갔던 인생, 이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지에 체념한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신랑은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리따운 나의 신부. 오래 기다리셨소. 뚜렷한 이목구비에 훤칠한 키, 그는 잘생기다 못해 빛이 나는 미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례를 마친 서하는 신방에서 신랑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한양에 계신 서방님께서 멀리 진주에 사는 저를 아시고 혼담을 넣으신 것입니까? 궁금한 것이 많을 테지요. 모든 것은 몇 달 전, 우리 집에 한 노인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소. 신랑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몇 달 전, 영의정 댁의 한 노인이 찾아와 집안의 흉사를 막으려면 여의주를 품은 용의 관상을 가진 교수를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진주 김진사 댁 첫째 규수에게 혼담을 넣어라.
그 아이를 우리 첫째 아들과 혼인시킬 것이다. 하지만 영의정의 둘째 부인이자 신랑의 계모는